이번 이제 2교시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수업에는 이제 1교시 이어가지고 통합교육과 분리교육의 장단점, 우리가 전 시간에 처음 시간 때 여러분들한테 고지를 했죠. 질의응답은 바로 요거 통합교육과 분리교육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쓰란 얘기지요. 여러분들 질의응답 거기 들어가서 10주 차에는 그것이 질의응답이니까 꼭 쓰기 바랍니다. 장애인 교육에 대한 접근법에서 우리가 통합교육의 효과성과 조건을 한번 보자는 얘기인데요. 통합교육이 좋다, 또 분리교육이 좋다, 이렇게 의견이 양분하죠. 양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교육이 좋다 하는 것은 분리교육은 민주주의 교육 이념과 배치된다. 왜냐? 디스크리미네이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하면은 난 디스크리미너터리, 비차별. 근데 요거는 분리교육을 시키니까 차별이지 않냐? 그러니까 데모크라시의 기본 이념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또 분리교육은 터무니없이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건건이 특성화 맞춰가자니까 엄청난 양의 재원이 들어가고, 또 분리교육은 특수교육 요구 아동들의 그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기능적인 상호작용 기술의 습득이나 일반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분리시키니까. 또 네 번째,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 아동과 장기간 접촉하는 비장애 아동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친근감이 높다고 그랬는데, 분리시켜버리니까 쟤네는 저래, 얘네는 이래, 이렇게 고정화시켜버리니까 좋지 않다는 것이 통합교육이 좋다는 분류에 속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분리교육이 더 낫다. 왜 낫냐? 특수교육 요구 아동들이 지니는 독특한 특성과 개인차로 인해서 일반 교육 환경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점이고, 두 번째, 특수교육 요구 아동들의 재반 특성과 교육적인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통합교육은 어렵다. 또 세 번째, 특히 뭡니까? 청각장애 아동과 지적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통합교육이 반드시 긍정적인 경험을 가져오지 않는다. 청각장애 또는 지적장애,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분리교육이 더 나아. 아니야. 통합교육이 더 나아. 서로 찬반이 나. 자, 통합교육의 효과성과 조건을 보면은 효과성 측면에서 장애아동 측면하고 비장애아동 측면을 또 각자 따로따로 생각해 봐야 되고, 단점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아동 측면은 어떤 단점이 있나, 비장애아동은 어떤 단점이 있나도 봐야 됩니다. 또 전제 조건으로서 장애아동 조기 통합교육 조건이 있고, 비장애아동 적절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또 달고 있어요. 일반 교사 입장은 개방적인 사고와 책임, 특수 교사와의 협력 문제 해결 등이 필요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이 통합 교육에 대한 인식이 제고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장애를 무엇보다도 이해를 해야 돼요. 또 비장애 부모 모임 등을 통한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다. 효과성과 조건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하나의 어프로치, 접근법이에요.
자, 통합교육의 유형과 방법은 어떻게 봐요? 유형. 이거 통합교육, 분리교육 스펙트럼으로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단계가 1단계부터 10단계로 쭉 있네요. 여기 보세요. 1단계 뭐야?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들과 동등하게 제공하는 일반, 보통 말하는 비장애인의 일반 학급 교육의 1단계. 거기서도 쭉 올라가죠. 마지막 10단계가 뭐예요? 가정이나 병원에서의 교육까지 있어요. 빨리 한번 쭉 봅시다. 2단계. 일반 교사에게 특수교육 상담이 지원되는 일반 교육이 있고, 3단계 특수교사가 시간제로 일반 학급에서 제공하는 일반 교육이 있습니다. 4단계 특별지도 교사나 순회 교사에 의해서 시간제로 분리교육이 제공되는 일반 교육이 있습니다. 5단계 시간제로 특수학급에서 제공되는 교육이 있고, 6단계 일반 아동들과의 사회통합의 기회가 제공되는 전일제 특수학급에서의 교육을 볼 수 있고, 7단계 전일제 특수학급에서의 교육, 8단계 특수학교에서의 교육, 9단계가 기숙시설에서의 교육, 10단계가 가정이나 병원에서의 교육, 이렇게 통합교육의 유형과 방법의 단계별로 교육 형태가 좀 차이가 난다 하는 얘기죠. 자, 정책 현황 같은 걸 한번 봅시다. 정책 현황 보게 되면 장애인 교육의 법률적 기반이 있어요. 법률적 기반. 우리나라 그림 여러분 8-1 보시면은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의 법률적 기반 그림이 있죠. 그림을 한번 잘 봐야 돼요. 제7절 특수학교 등이 나오고, 또 20조 교육 분야가 있어요. 초중등 교육법,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또 있고, 교육기본법이 있어요. 특수교육에 대한 헌법 제31조가 있고, 이렇게 법률적 기반을 두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비교하는 또 도표상의 비교 내용이 쭉 나오죠. 여러분 쭉 한 번쯤 이거 보고 생각을 해봐야겠네. 전 시간 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은 thinking, 사고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교육은 중고등학교 교육하고 확연하게 다르다 그랬죠. 대학은 이제 스스로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기본적인 거를 토대가 형성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뼈대를 올리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보세요. 특수교육진흥법상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또는 입법 의의 및 효과가 있어요. 입법의. 자, 봅시다. 먼저 의무교육 연한을 놓고 봤을 때 특수교육진흥법상의 초중은 의무교육, 유치,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고, 또 빨간 글씨 쪽 있는 거 잘 보세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유치원이나 초등, 중고등 다 의무교육이죠. 또 장애 영아 교육에 있었을 때 3세 미만 장애 영아 무상교육이고, 또 고등교육 놓고 봤을 때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있어요. 있고 각종 학습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에서 놓고 봤을 때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 법규에 따라 가지고 장애인 교육에 대한 것이 다 세분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특수교육 내용 여기 나와 있듯이 시각장애 있죠. 청각, 또 발달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가 있습니다. 우선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경우에서 특수교육 내용은 뭐예요? 시각 안 보이잖아. 이게 보이잖아. 이게 지금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교육이 활성화돼야죠. 특히 또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이동할 때
어렵죠? 그러니까 이동 훈련도 받아야죠. 시각장애인 또 지팡이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전철 같은 데 타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거리도 흰 지팡이 재가지고 물체 확인하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 사회적 기능, 생활 적응 훈련을 또 받아야 되고, 시기능 훈련, 이건 뭐예요? 시기능이라는 거는 원래 시각장애는 블라인드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존 기능이 있을 거예요. 잔존 시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또 컴퓨터 사용 교육, 점자 읽기와 쓰기 교육, 큰 활자를 읽고 쓰는 교육, 직업 교육 등 시각장애에 대한 특수교육입니다. 청각장애, 자, 듣지를 못해요. 아니, 이게 못 들었으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청각 언어장애가 같이 수반돼요. 그러니까 청능훈련, 이거 잔존 청력을 자각해서 활용하는 청능훈련을 하고, 독화 및 수화를 지도합니다. 수화. 말 못하잖아. 듣지 못하잖아. 수화는 어떻게? 보잖아, 이거는. 보잖아. 또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감각 훈련을 강화시켜줘야죠. 그리고 사회생활 적응을 훈련시켜줘야 되고, 지체장애는 일반 교과 과정과 장애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재활 훈련을 해줘야 되고, 정서장애는 정신 분석학적 측면, 교육 심리학적 측면, 생태학적 측면, 행동학적 측면으로 범주화시켜가지고 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선택하고 일반 교육 전에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가 정서장애에는 특수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수교육 발전 계획이 있어요. 여기 또 화면에 나와 있듯이 그 추진 목표가 있고 또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한 번씩 참고를 해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그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특수교육은 왜 해야 해요? 그 특수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비장애인과 같이 더불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좀 덜어주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끔 특수교육이 진행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발전 계획이에요. 네. 특수교육 학생 현황에서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통계 자료가 2018년도 그래도 지금 2020년에가 최신 자료죠. 이 중에서 보게 되면은 프로테이즈를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특수장애가 비율이 높아요? 역시 53.7%를 차지하고 있는 지적장애 학생의 비율이 우리나라 그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3%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일반적인 장애 그룹에 많이 들어가 있는 자폐성 장애가 몇 프로나 돼요? 요거 몇 프로예요? 13%가 넘어가죠? 자폐성 장애, 그 다음이 지체장애예요. 그러니까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 연관이 이 장애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바로 방금 전에 봤듯이 우리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학생들이 비율이 높은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특수교육 통계를 보게 되면은 바로 특수학급 거기에 해당하는 특수학급의 비율이 이것도 53.8% 50%가 넘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특수교육 대상 학생 현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 중에서 일반 학급이 17.2, 또 특수학급이 53.8, 전체 학교 비율 중에서 특수학급이 53.8%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수교육 대상 학급이 편성이 돼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학급에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10주차 3교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